깨어나기 위해선 각성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1986년 조 디스펜자는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고 사이클 코스 도중이었어요. 교차로로 막 들어서려는데 두 명의 선수가 다른 도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맞은편에 서 있던 경찰이 그에게 그 도로로 합류하라고 손으로 지시했어요. 근데 그가 커브를 돌 때 사륜구동 자동차가 시속 90km로 달려와서 뒤에서 들이받아 그는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 뒤 허리와 엉덩이가 바닥에 충돌했죠. 심하게 충돌하면 압축력으로 인해 척추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로 인해 그는 척추뼈 6개가 압박 골절됐어요. 8, 9, 10, 11, 12번 흉추와 1번 요추가 손상됐죠. 그렇게 부피가 압축되면 그 물질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의 경우 뼈들이 척수로 쏠렸어요. 흉추 8번은 60% 이상 무너졌고 척수가 지나가는 신경궁이 프레첼 과자처럼 망가진 그는 흉추와 요추가 다수 압박 골절됐어요. 부러진 뼈들이 척수에 박혔죠. 신경궁이 골절돼서 척수가 압박됐고요.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캘리포니아 최고 외과의 내분의 의견이 그가 아마 평생 걷지 못할 거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해링턴 로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추의 뒷부분을 잘라 스테인리스 철막대를 삽입하는 겁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는 수술을 권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엑스레이나 CT 촬영, MRI에 기대서 수술 결정을 급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뜻 결정하지 못할 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건 힘든 일이죠. 왜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해야 하니까요. 영원히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는 겁니다. 당신 외에 아무도 당신 문제에 답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요. 그런 불확실한 세계로 범위를 넓혀보죠. 1986년 남캘리포니아에선 관습을 거스르는 사람이 많이 않았어요. 그것이 과학적 관습이든 의학, 사회적 혹은 종교적 관습이든 말이죠.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기적의 정의라고 전 생각해요. 관습에서 벗어나면 무모하거나 미쳤다고 여겨지지만 성공하면 성자나 신비나 천재가 됩니다. 그는 불확실한 세계로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중독성 약물을 달고 살거나 휠체어 생활을 할 날을 상상할 수 없었죠. 퇴원을 결심한 그에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는 신체를 만든 생명력이 몸을 치유한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지성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심장을 뛰게 하고 음식도 소화시켜주죠. 그 지성이 의식이고 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니 그것이 나를 지켜보거나 내게 주의를 기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과 접촉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계획을 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이죠. 제 결과물에 만족했을 때 그걸 무한한 지성에게 내주겠다 생각했죠. 치유하는 법을 저보다 더 잘 알 테니까요. 두 번째 결심은 원치 않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쉽게 들리지만 원하는 대로 마음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같은 트라우마나 위기가 닥치면 일어나길 바라는 일 대신 안 일어나길 바라는 일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마음속으로 줄곧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에 대비하죠. 왜냐면 그보다 덜한 일이 일어나면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생존 물질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악의 사태에 우리를 대비시켜요. 전 마음속으로 척추뼈를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휠체어를 탄 내 모습이 떠오르죠. 원하는 일 대신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에 집중돼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럼 멈추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한 이유는 이 지성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할 때 그가 당신에게 집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과 온전히 함께하며 매우 명확한 신호,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척추뼈들을 복원하기 시작해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하나 폐업을 해야 하는 잡념이 들어요. 그럼 멈추고 알아차렸다가 다시 좌절하고 짜증과 화가 나면서 사태가 악화돼 버립니다. 6주 동안 믿기 힘든 절망의 시간을 보냈죠. 원하는 대로 마음을 조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척추뼈를 전부 복원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집중력을 잃을 때마다 다시 시작했죠. 제가 한 작업에 만족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속했죠. 6주가 끝날 무렵 집중력을 뺏기지 않고 전체 과정을 완성했어요. 테니스 공을 최적의 지점에 맞춘 것처럼 뭔가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3시간 걸리던 걸 45분 만에 해낼 수 있었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매일 뇌에 새로운 회로를 설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던 거죠. 집중력은 골프나 테니스 같은 스킬입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죠. 저는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엎드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 작업이 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업 전체 과정을 완성했을 때 몸에서 눈에 띄게 큰 변화가 느껴졌어요. 통증이 즉각 줄었습니다. 신경 관련 문제, 마비나 저림 증상이 좋아졌고 운동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면 작업과 외부 결과가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낀 순간 제가 하는 일에 더 집중했고 두려움과 좌절감 대신 더 큰 열정을 갖고 작업했어요. 이런 긍정적 감정이 작업을 재미있고 쉽게 만들어주는 촉매제란 걸 깨달았죠. 그리고 다시 걷게 된다면 지금껏 내가 뭘 당연히 여겼을까 생각해봤어요. 해질녘이나 샤워, 친구들과 식사하기, 이젠 양자장에서 가능성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기반해서 말이죠. 그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경험했어요. 그게 해변에서의 석양이든 샤워든 그 안에 살면서 그 감정을 느꼈죠. 그 당시엔 몰랐지만 분명한 의도와 드높은 감정이 결합되면 몸과 뇌를 과거가 아닌 미래에 살게 해줍니다. 당신이 진짜 집중할 때 내 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면에서의 일을 구분 못해요. 그 높은 감정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현실에 살고 있다고 몸에 확신을 심어주죠. 몸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므로 그 차이를 모릅니다. 전 새로운 유전자와 새로운 방식의 신호를 보냈고 몸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10주 만에 전 일어설 수 있었고 12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몸이나 허리에 더 이상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저와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평생을 몸과 마음의 관계, 마음의 작용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말이죠. 1986년 이후 그 연구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뉴저지 뉴브런즈윅의 러트거스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했고 애틀랜타의 라이프 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박사 학위를 받고 뇌의 기능과 화학작용, 기억 형성 등에 대해 연구했다. 23세의 나이에 사이클 경기 도중 차에 치여 척추가 6군데나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다. 척추에 철심을 꽂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전신마비가 되고 수술을 해도 낫는데 6개월이나 걸린다는 의사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뇌와 몸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수술 없이 단 12주 만에 걷게 되었다. 이후 자연 치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열쇠가 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한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